안녕하세요. 와온 이상로의 텐텐베거입니다. 와온의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며칠간의 하락세를 뒤로하고 반등하는 시장입니다. 코스피는 1% 넘게 오르고 있고요. 또 코스닥도 양 매수가 들어오면서 장 초반에 비해서 상승폭을 많이 키워왔습니다. 오늘 시장에는 어떤 점을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전일 우리가 9월 달에 가장 큰 숙제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도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보다는 좀 더 오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려감을 좀 낳는 시장이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국내 증시는 오늘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좀 붙이는 모습들인데 일부 옵션 만기에 대한 영향이 충분히 현재 시장에서 좀 반영되고 있으면서 하방 경직성을 좀 보이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대한 상승 자체를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기술적 반등의 일환에 대한 부분으로 먼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여기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유가가 우리 70달러 이하로 내려왔다가 지금 현재 같은 경우 90달러에 임박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유가라는 것이 고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한 달이나 한 달 반에 대한 딜레이를 두고 난 다음에 물가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양상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9월 달의 숙제는 쉽게 풀어나갔지만 이미 숙제는 이제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10월 달에 올 수 있는 숙제는 또 남았고 11월 달의 숙제도 남았다라는 표현을 좀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금리에 대한 결정도 9월 달에 동결이 되더라도 10월 달, 10월 31일, 11월 1일이죠. 그리고 12월 달에 또다시 금리에 대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국에서 풀어나가야 될 숙제들은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에서 국내 증시에 대한 변동성도 여전히 지금은 확대되어 있는 양상들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투자 포인트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아직 숙제가 남았다. 아직 숙제가 남았다. 그래도 유가를 뺀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좀 둔화가 됐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잘 소화를 해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체크 포인트 들어가 보죠. 디램 가격 반등과 ARM 상장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반도체주가 강세입니다. 이제 정말로 반도체 반등이 시작되는 걸까 꼭 여쭙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원래 이제 반도체 반등이 정말 시작되는 걸까라고 한번 쳐다보게 되면 신고가 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막 생기거든요. 지금 시장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서 ARM이 칩리스로 가장 대표될 수 있는 기업이고 마찬가지로 팹리스로 가장 대표되는 기업이 애플, 퀄컴,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 팹리스 3대 대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결국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 팹리스라든지 칩리스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는 이런 전공정 장비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장비 발주 기대감이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유진테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진테크도 다시 한번 더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전고점에 대한 부분을 돌파를 시도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이 전공정 장비 관련된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PSK와 마찬가지로 양대 산맥이라고 불릴 정도의 회사였는데 최근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에 대한 상승 의미는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마찬가지로 오늘 에로티베큐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로티베큐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클린룸 관련된 반도체 설비 기업입니다. 현재 다시 한 번 더 중요한 기점에서 지금 현재 바닥을 찍고 반등을 좀 보이고 있다는 것은 단기적인 부분에서 저점을 찍었다는 부분으로 또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신고가를 보이는 종목군들이 쉽게 꺼지는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고 갔던 기업들이 한 번 더 신고가를 가는 흐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오늘 에로티베큐움에 대한 반등도 좀 더 눈여겨봐야 된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 우리가 이제 9월 달에 추천을 했던 기업이 이제 주성엔지니어링이라고 있습니다. 이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기업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이런 SK하이닉스발로 우리가 호재 두 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SK하이닉스 지정 기술 혁신 기업들 한번 훑어봤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그 기업들이 현재 반등을 보이고 있거든요. 기술 혁신 기업으로 DIT 같은 기업들도 오늘 강하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마찬가지로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에서는 신고가지만 우리가 월봉을 크게 놓고 보시면
월봉상에서도 상당한 의미 있는 상승이 오늘 시장에 나타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오늘에 대한 상승이 비단 단기 급등만이 아니라 추세적 부분에서에 대한 변화로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애플에서 출시를 했던 그 스마트폰이 이제 티타늄을 입혔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가벼워지기도 하고 강도도 늘어났다는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반도체 공정에도 이렇게 입히는 공정을 우리가 방막 공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막을 한번 겹칠 수 있게 만드는 공정들을 방막 공정이라고 하는데 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런 방막 공정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런 방막 공정에 관련된 기업들이 좀 더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결론은 반도체 반등, 뭐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메모리 반도체 반등 시작이 된 걸까요? 제가 포트를 구성한다면 네. 지금은 반도체 관련된 전공정 장비, 뭐 어설픈 팹리 이런 거 말고 무조건 전공정 장비 관련한 종목은 한 가지는 가지고 계시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한 종목은 뭐가 될까요? 뭐 지금 말씀드렸던 기업 뭐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들어가셔도 충분히 지금 성과를 볼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 넘어가 보죠. 2차 전지가 조정을 받으면서 낙폭이 좀 있었던 포스코 그룹주가 오늘은 모조리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 DX가 한 이틀 동안 조정이 좀 컸잖아요. 근데 오늘 그만큼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이고 개인 투자자들은 포스코 그룹주 저점 매수 가능할 구간일까요? 포스코 그룹이 오늘 이슈가 됐던 것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해외 사업장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고 그에 따른 부분에 포스코 그룹주들이 대부분 다 반등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단기간에 하락폭이 좀 컸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또 반등이 나오는 것도 좀 있습니다. 지수에 대한 관련된 부분으로 좀 지지를 봐주는 형태로 저는 보는데 저는 이제 이 포스코 홀딩스를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에너지나 자원에 대한 전략 무기화 얘기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천연가스의 가격도 하방에서 지금 반등을 좀 보이고 있는 양상들이고 유가에 대한 부분도 쉽게 꺼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제 리튬에 대한 소재라든지 또는 이제 비철금속에 대한 소재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도 가격적인 인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소재 관련된 사업으로서에 대한 변모를 하고 있는 포스코 그룹이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포스코 DX가 오늘 이슈가 되는 것은 결국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또는 로봇 관련된 이슈가 포스코 그룹 안에서 나온다면 이 포스코 DX가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의미로 우리가 삼성에서는 삼성 SDS가 있는데 삼성 SDS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성 SDS에 대한 주가 추이도 단기적으로 크게 급등 이후에 지금 현재 조정 구간에 좀 들어와 있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쉽게 끌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 삼성에서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팩토리라는 공장 자동화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키워드에 좀 더 집중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포스코 홀딩스는 한 이 정도 선에서 저점 매수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은 한번 해볼 만한 자리입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봇주가 이틀 동안 조정을 받았는데 뭐 SPG라든가 유로메카는 오늘 또 다시 올라옵니다. 로봇주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결국 이제 로봇주 안에서도 대기업과 관련된 로봇주라든지 또는 로봇 안에서도 관절에 해당하는 감속기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과정들인데 최근에 급등을 했던 DIC 같은 경우에도 결국 RV 감속기 관련된 그리고 테슬라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거고 자 오늘 시장에서 상승이 나오는 유로메카도 마찬가지로 그 HDS 감속기에 대한 국산화를 하고 있는 기업이 또 이 유로메카입니다. 그럼 마찬가지 대기업들에 대한 지금 협력을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소문들이 많이 돌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조금 붙이는 양상들인데 만약에 시장이 갑작스럽게 좋아진다면 이런 로봇주들이 갑작스러운 급락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지만 지금 현재 시장이 크게 달라지는 부분 없이 현재와 비슷한 상황들을 유지한다고 봤을 때 로봇주들은 앞으로도 기대감을 상당 부분 저를 붙일 거라고 봅니다. 결국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공장 자동화에 대한 이슈 자체가 시대적 흐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현재에 대한 시대적 흐름이 좀 더 베네핏이 강하게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다시 한 번 더 고점으로에 대한 전고점 돌파가 한번
정도는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추가적인 돌파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9월 중순이 좀 넘어가다 보니까 실적은 안 좋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이런 일부 차익 매물로 나왔던 과정이고 결국에는 다시 하반경에서는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바뀌지 않는 이상 로봇주에 대한 추세는 조금 더 지속될 것 같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게임 관련주를 들고 오셨다고 합니다. 게임 관련주 조금 색다른데요. 네,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것이 이제 e스포츠 관련해서 네 가지 종목이 정식으로 채택됐는데 배틀그라운드, 스트리트 파이터, 그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이라고 많이 불리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게임들이 현재 피파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게 MMORPG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은 그 결제를 유도하는 게임이 바로 이 MMORPG죠. 나만의 캐릭터를 키우는 게임들인데, 자 그리고 이제 기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드벤처도 있고, 그죠? 퍼즐 게임들도 있고 그런 류에 대한 게임들이 존재합니다.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 관련된 부분에서 넥슨 게임즈가 이제 피파 온라인을 우리나라 안에 이제 유통하고 있는 기업이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배틀그라운드에 대한 부분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체크해보자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 공개해 주시죠. 오늘은 이제 NC소프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NC소프트가 역사적 신저점까지 저는 내려왔다고 보는 입장인데 리니지와 리니지에 대한 IP를 활용함으로써 현재도 사실 이제 모바일 그 안드로이드 마켓에서도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리니지 게임입니다. 그만큼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알던 친구도 아직까지 리니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 것들을 보면 한번 이제 그런 매니아층이 있는 게임주들은 이런 캐시카우가 형성돼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현재 이런 NC소프트에 대한 재평가도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를 잡아본다면 27만 7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23만 4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NC소프트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